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이후에 30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유럽 각국의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영국 편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요. 자, 오늘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굉장히 또 파란만장한 굴곡진 삶을 살았던 여왕이죠. 자,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왕국의 이 스튜어트 왕조 8대 왕이죠. 또 한때 프랑스의 왕비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프랑스와 2세라고 하는 프랑스 왕이었다.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동일한 이름의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 1세, 흔히 이제 블러디 메리, 신교도들을 박해해가지고 블러디 메리 이렇게 불리는 그 메리 1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풀네임을 불러서 구별하지요. 메리 스튜어트. 아버지가 제임스 5세, 엄마는 바로 기즈가의 마리, 프랑스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다. 골수 가톨릭 가문이죠. 거기서 태어난 이제 2남 1녀 중에 외동딸이다. 오빠 둘이 일찍 요절합니다. 그래서 이후 유일한 계승자가 되는데요. 한번 가계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메리 스튜어트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자, 영국, 잉글랜드의 튜더 왕조 헨리 7세로부터 시작된 튜더 왕조, 그 다음에 헨리 8세 있죠. 헨리 8세, 이 헨리 8세 6명의 부인, 거기서 나온 이제 자녀들 가운데 3명의 왕들 이야기했습니다. 이 헨리 8세의 누나가 바로 마가렛 튜더거든요. 마가렛 튜더. 어디로 시집 가는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 북쪽 제임스 4세와 결혼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제임스 5세다. 이 제임스 5세가 바로 프랑스의 유력 가문인 마리, 기즈 가문의 마리와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딸이 바로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것이죠. 뭐 복잡한 듯 하지만 뭐 중요한 것들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 제임스 5세 당시 스코틀랜드는 친 잉글랜드파와 친 프랑스파 둘로 나뉜 귀족들 간의 지긋지긋한 내전에 시달렸죠. 그런 가운데 영국의 그 헨리 8세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솔웨이 전투에서 제임스 5세의 스코틀랜드 군대를 완전히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 제임스 5세는 드러눕습니다. 그리고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딸이 태어나죠. 그 아들이 아니고 딸이 태어나니까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 딸이 누구냐? 바로 메리 스튜어트다. 1542년 12월 14일 제임스 5세는 죽고요. 그 당시 고작 30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죽고요. 이 메리는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됐는데 6일 만에, 생후 6일 만에 스코틀랜드 여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제임스 5세는 영국과의 전투 중에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자, 헨리 8세는 이 상황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화친 조건으로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와 그리고 갓 태어난 메리, 이 메리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국의 통합을 이제 원하게 됩니다. 통합. 그리고 혼인 협정이 결국 강압에 의해서 성사가 됩니다. 근데 헨리 8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메리, 이제 갓 태어난 메리를 스코틀랜드가 아닌 이 잉글랜드에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억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잉글랜드에 데려가서 그냥 주저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생후 6일 된 여왕, 거기에 이제 섭정으로서 엄마인 기즈가의 마리가 섭정을 맡게 됩니다. 이 엄마는 이제 프랑스 출신이고 당연히 뼛속까지 친 프랑스파이겠죠. 그리고 강압으로 맺은 이 혼인 조약을 그냥 무시해 버리죠. 자, 그리고서 결국 이제 1547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군은 다시 한번 잉글랜드군에게 대패하게 되고
바로 그 전투가 핑키 클로 전투라고 해요. 여기서 또 집니다. 그런 가운데 1548년 딸 메리의 안위를 염려한 엄마 마리는요, 딸을 위해서 이제 프랑스의 SOS를 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당시 프랑스의 왕세자였던 프랑스와와 딸 메리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잉글랜드의 헨리 8세 아들 에드워드와 약혼을 했는데 그걸 파기하고 프랑스의 왕세자와 다시 약혼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6살 때 메리를 프랑스 왕실로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거기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코틀랜드에 남아서 어때요? 여왕인 딸, 미성년이니까 섭정으로서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게 된다. 메리 스튜어트는요, 프랑스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적, 예술적인 재능이 마음껏 꼽히게 되죠. 이 우아한 매력을 지닌 메리는요, 약혼자였던 프랑스와 2세뿐 아니라 궁정을 출입하는 많은 예술가들로부터 찬양을 받게 됩니다. 1558년 이제 프랑스에 온 지 10년이 된 해죠. 16살 때 메리 스튜어트가 16살 때에 바로 이 프랑스와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프랑스가 당시 왕세자였기 때문에 왕세자 비, 소위 말하는 세자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인 1559년 당시 군왕이었던 앙리 2세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편이 프랑스와 2세로 즉위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녀는 프랑스 왕비가 되는 것이죠. 원래 또 스코틀랜드 여왕이었으면서 또 프랑스의 왕비가 된다. 족보를 볼 텐데요. 자, 앙리 2세, 이 앙리 2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프랑스 2세, 프랑스 2세와 결혼한 게 메리 스튜어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앙리 2세의 부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카트린 드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최초로 프랑스 왕비가 되었던 카트린.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리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시어머니인 당시 왕 대비였던 카트린 드 메디치. 처음에는 똑똑하고 굉장히 예쁜 이 맏며느리를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예물 진주도 선물로 주었죠. 하지만 이 메리는요, 시어머니인 왕비비 카트린을 치종일관 무시했어요. 급기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놀립니다. 저 피렌체에서 온 피렌체 출신의 장사꾼의 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눈밖에 완전히 납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되면서 훗날 뒤에 살펴볼 거예요.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 들어가서 스코틀랜드 여왕이 되거든요. 반란군에 의해서 패하고 외국으로 망명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자신의 외가가 있는 프랑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 당시 이 카트린 메디치가 무소불위의 권력, 섭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이 며느리를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 메리 스튜어트의 부족한 자제력을 잘 보여주는, 입을 함부로 돌리는 이런 것들 잘 보여주는 일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메리는요, 굉장히 장신의 굉장히 건강한 미인이었다. 키가 무려 180cm였다라고 하죠. 반면 남편인 프랑스와 2세는 선천적인 장애로 굉장히 왜소하고 병약했다고 하죠. 자, 그럼에도 둘은 소꿉친구였어요. 그런 가운데 프랑스화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둘 사이의 금슬은 꽤 좋았다고 하죠. 하지만 1560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프랑스와 2세가 결국 16살에 요절하게 되죠. 당연히 후사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메리는 프랑스 왕실과 연고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뒤를 이어서 10살짜리 시동생인 샤를 9세가 즉위하게 된다. 샤를 9세. 자, 앙리 2세 뒤를 이어서 프랑스와 2세, 바로 지금 살펴보는 메리의 남편이죠. 1년 6개월 만에 죽고 그 동생인 샤를 9세가 왕이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시어머니였던 카트린이 본격적으로 섭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카트린은 이제 자신에게 밉보였던 며느리 메리를요, 저 깡촌인 스코틀랜드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 메리의 외가인 기지 가문은 새 남편 후보들을 계속 추천해요. 하지만 이 메리가 혹시 프랑스에 남을지도 모르는가 싶어가지고 대왕 대비 섭정이었던 카트린은 이 모든 결혼을 무산시키죠. 그러면 스코틀랜드를 결국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1560년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자신의 섭정이었던 엄마
엄마 마리가 죽어요. 그러면서 여왕인 메리의 귀환을 간절히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61년 프랑스 왕비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여왕으로 메리가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하게 된다. 자, 메리가 귀국하기 직전 고국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야말로 내전 중이었는데, 자, 유럽 대륙을 덮친 이 종교개혁의 쓰나미가 마침내 이 스코틀랜드에도 유입되면서 결국 이게 종교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1559년 스위스에서 이 장 칼뱅에게 배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와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 스튜어트의 엄마인 마리가 섭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외가인 기지가문 출신의 마리는 어떻습니까? 프랑스 왕실에서도 경악할 수준의 골수 가톨릭 가문이 바로 기지가문이에요. 마리 역시 골수 가톨릭이었고요. 이 존 넉스에 찬성하는 귀족들과 사제들이 점차 증가하고, 이런 가운데 섭정 마리는 개신교를 박해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종교전쟁, 내전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종교적 갈등에다가 여기다가 정치적인 갈등도 추가가 되는데, 당시 헨리 8세와 그리고 뒤를 이은 에드워드 6세 때 잉글랜드 군대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하거든요. 두 번 다 이 전쟁에서 깨져요. 스코틀랜드가 처참하게 박살난다. 심지어 수도인 에든버러가 약탈당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국력 차이를 절감한 귀족들은 특히 이제 잉글랜드와 접경지에 있는 이 로우랜드 지역의 스코틀랜드 귀족들은요, 친잉글랜드파, 더 나아가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존 녹스의 개신교파, 이 녹스파가 됩니다.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스코틀랜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합쳐서 이제 오늘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죠. 이 스코틀랜드 지역이 수도가 에딘버러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이 지역을 로우랜드, 북쪽을 이제 하이랜드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로우랜드, 이 지역에, 여기에 이제 저지대, 로우랜드. 여기도 굉장히 이제 해발고도 높아요. 하이랜드. 인구 밀도는 낮고, 대부분의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고, 대도시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잉글랜드 접해 있는 로우랜드 이 지역, 여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을 대적하던 데서 친영국파, 친잉글랜드파,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는 개신교, 이 존 넉스파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국교회를 그러니까 개신교를 채택한 잉글랜드, 남쪽에 있는 잉글랜드에 SOS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이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되죠. 영국이 개입하니까 프랑스도 개입을 하게 되면서 국제전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1560년 마침내 에딘버러 해전이 펼쳐지고, 여기서 잉글랜드 해군이 프랑스 함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섭정이었던 마리가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에딘버러 강화 조약이 맺어진다. 이 강화의 조건은 뭐였는가? 자, 과부가 된 메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당시 남편 프랑스 2세가 죽으면서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메리가 이제 귀국을 해서 스코틀랜드를 통치한다. 섭정의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양국의 병력은 철수한다. 자, 이게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개신교파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어때요?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로 귀국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다. 1561년 스코틀랜드로 귀국을 하게 되죠. 실질적인 개신교 국가가 된 이 스코틀랜드에서 메리 스튜어트는 홀로 가톨릭 군주로 즉위하게 된 어떤 정치적인 고립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후 6일에 스코틀랜드 여왕이 됐죠. 그리고 엄마인 마리가 섭정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은 6살 때 프랑스 왕실로 건너가서 13년간 살았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프랑스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 프랑스어, 라틴어는 자유롭게 구사하지만 정작 자신의 모국어인 이 스코트어는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풍요롭고 우아한 이 고급 문화가 발달했던 이 프랑스 왕실에서 자라서 척박하고
또 음침한 날씨에 또 문화적으로도 이 엄숙주의가 대세인 스코틀랜드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특히 이 시절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는 이 회화, 조각, 건축물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아예 우상이라고 하면서 다 배척하던 분위기여서 그런 이질감은 더욱 심했죠. 자, 이런 가운데 실세가 누구였는가? 자신의 이복 오빠였던 모레이 백작을 비롯해서 귀족들, 실수의 귀족들이 대부분 개신교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 교도인 메리와는 거의 물과 기름으로 섞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이 귀국하기 전해 1년 전에 엄마인 생모인 마리가 병사하게 되고 이렇게 외톨이 신세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 왕실에서 그야말로 의지할 데가 없었다. 무엇보다 스코틀랜드는요 15세기부터 이 국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야 왕위 계승자가 계속 요절하는 바람에 왕권이 너무너무 허약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 세력 기반이 없는 메리가 이 프랑스 세력을 데려와서 갑자기 군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기존 토착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메리를 굴러온돌 취급을 하겠죠. 자, 스코틀랜드 귀국 후 메리는요 당장 결혼 압박에 시달립니다. 과부가 됐잖아요. 그가 이제 최종 선택한 인물은 누구였는가? 바로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였다. 달리경. 바로 이 메리 스튜어트.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는가? 바로 프랑스와 2세 프랑스 왕이었죠.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누군가?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 여기서 이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나중에 제임스 6세로 스코틀랜드 왕이 되죠.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서 영국에선 제임스 1세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헨리 스튜어트는요, 헨리 7세의 증손자로 당시 잉글랜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면은 유력 왕위 계승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할머니를 둔 사촌 관계였다. 메리 스튜어트와는. 자, 개신교도 이복 오빠였던 모레이 백작은요, 이 결혼을 강력 반대합니다. 왜냐? 개신교도인 외국 왕족과의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은 결국 성사되어 그러면서 결혼 직후 모레이 백작은 결국 감금되고 간신히 탈출해서 지지자와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만 반란은 진압되고 결국 이제 잉글랜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후 메리 스튜어트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의 입지를 조금 다지게 돼요. 자, 1566년 결혼한 지 이듬해 1년 후에 아들 제임스 6세를 낳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들 출생 전부터 둘의 부부관계는 최악을 치닫게 되는데 메리는 결혼 얼마 후부터 천박하고 술만 퍼마시는 남편한테 완전히 질려버립니다. 급기야 이 달리경이 이제 아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공동 왕으로 좀 봉해달라 하거든요. 하지만 그 공동왕 요구를 거절하니까 그 이후로 완전히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후 남편과 관계가 멀어진 메리 여왕은요, 이탈리아 출신의 시종이자 음악가인 이 다비드 리치오라는 인물을 굉장히 총애해요. 거의 이제 애인이 됩니다. 애인. 달리경은 이 리치오가 이제 여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득세하는 상황. 이 리치오의 득세에 불만을 품은 이 귀족들과 짜고서 이 리치오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결국 달리경은 여왕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달리와 이제 음모를 꾸민 귀족들이 그 식사장에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중을 들고 있던 리치오를 여왕이 보는 면전에서 무려 57차례나 칼로 찔러서 죽여요. 와, 이를 눈앞에서 본 메리 여왕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달리경은요, 리치오 살해와는 자신이 무관한 듯 시치미를 떼고 메리 여왕과 함께 그 현장을 이제 벗어나서 던바로 도망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여왕은 보스웰 백작의 도움을 받아서 병력을 모아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리치오 암살에 관여됐던 암살자들을 이제 처단하는데 암살자들은 이제 영국으로 또 많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메리 여왕은요, 이 리치오 살인 사건에 남편인 달리경이 개입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치미를 떼고서 그 마음속에 증오감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결국 보스웰 백작과 함께 달리경 암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후 임신 중이던 메리는 아들
제임스를 출산하고요. 이 제임스의 세례식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별거하게 됩니다. 이 달리경은 부친인 레녹스 백작의 영지인 글래스고에 체류하고, 자, 그런 가운데 1567년 이 메리는요, 당시 매독을 앓고 있던 달리경에게 갑자기 화해하자고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커크필드로 데려옵니다. 둘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화해를 하지요. 하지만 며칠 그렇게 화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메리는 이제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외출을 하게 되고, 메리가 나온 이 얼마 후에 큰 폭발음과 함께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와, 이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참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메리 여왕의 꿈이었고, 그리고 여왕의 나중에 새 남편이 되게 되는 야심과 이 보스웰 백작의 합작품이었다. 결국 둘의 이러한 그 관계에 의해서 달리경이 죽게 됩니다. 자, 이후의 스토리는요, 여러분 상상 그 이상입니다. 더 막장인데, 자, 보스웰 백작은요, 메리 여왕을 납치하게 됩니다. 근데 납치로 보기에 상당히 애매한 게 이미 두 사람이 불륜관계다라는 소문이 왕실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어쨌든 메리는 공식적으로는 납치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일국의 여왕이 납치되어서 한 남자에게 강간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할 정도로 그 정도의 막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왕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리 여왕은 구출된 이후 자신의 납치범이자 남편 살해 용의자인 보스웰을 처단하기는커녕 그와의 결혼을 깜짝 발표하게 되죠. 와, 남편이 끔찍하게 살해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메리 여왕과 이 보스웰 백작은 둘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어때요? 문제가 있습니다. 달리경이 살해되기 전 둘은 뭐예요? 유부남, 유부녀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남편 달리경이 있었죠. 그리고 보스웰 백작 역시 어때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달리경이 죽고 나서 보스웰 백작은 자신의 아내와를 협박해서 강제 이혼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메리 여왕과 결혼하기 고작 20일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메리 여왕은 이 달리경 암살 의혹에다가, 그리고 부도덕한 결혼, 여기다가 메리가 이제 홀로 가톨릭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메리의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여론이 완전히 지지율이 바닥을 이제 치게 되죠. 결국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메리는 반란 진압에 실패하고요. 오히려 반군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됩니다. 당시 메리에게 호의적이었던 가톨릭 군주들까지 메리 여왕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다. 거의 모든 귀족들이 메리 여왕의 폐위에 찬성을 하게 되고요. 아들 제임스에게 양위를 강요하게 되죠. 당시 고작 1살이었던 제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불응할 경우 이 보스웰 백작과 서로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지요. 메리 여왕은 치욕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양위에 억지 서명을 하게 되고, 당시 막 돌이 지난 아들 제임스 6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로 망명 중이었던 이복 오빠인 모레이 백작은 급거 귀국하고 메리 여왕의 시아버지인 달리경의 아버지죠, 레녹스 백작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섭정을 맡게 됩니다. 이 모레이 백작은 메리와의 약속을 깨고 이 보스웰 백작과 메리가 주고받은 연애 편지를 의회에서 공개를 하죠. 그리고 그 사본은 외국 왕실에까지 보내서 메리가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확인 사살을 하게 됩니다. 메리는 보스웰 백작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로클레벤 성에 감금되죠. 그리고 편지가 공개된 엄청난 수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격으로 쌍둥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자, 메리는 그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심기일전해요. 그리고 측근들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병사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준비하죠. 하지만 오합지졸인 메리의 병력들은 모레이 백작의 진압군에게 개박살납니다. 메리는 이 진압군에게 쫓겨서 당시 엘리자베스가 통치하고 있던 잉글랜드로 부랴부랴 도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최고의 망명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 자신의 외가 엄마인 기즈 가문이 있는 그 프랑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인 카트린한테 찍혔잖아요. 이 당시 프랑스는 카트린이 섭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다. 최고 실력자였다는 것이죠.
이 보스웰 백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스웰 백작은 달리경 암살 혐의를 받고 기소돼서 사형 위기에 처하자 자, 스코틀랜드를 탈출해서 노르웨이로 도망가요.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다시 덴마크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10여 년간 비참한 감금 생활을 하다가 광증에 시달리고 결국 1578년 덴마크의 감옥에서 41세를 일기로 옥사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 시대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바람만장한 생을 살았던 메리 스튜어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